어떤 연주를 보여줄지 궁금합니다. 오늘의 연주곡은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입니다. 자, 차렷, 인사! 레디, 고! 자, 세종시를 최고로 도시로 만들기 위해 누구보다 최선을 다하고 계신 분, 과연 누굴까요? 최민호 시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다음은 금남면, 북안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동빈 부의장님을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이죠. 바로 옆에 한번 보시고, 뒤에도 보시고 연기면, 금남면, 북안면, 연동면, 장군면, 바로 우리가 주인공입니다. 박수!
그럼 지금부터 2025년 하반기 시민과의 대화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 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앞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하 의례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민과의 대화는 시정사기 3주년을 맞아 새 정부의 정책 기조에 맞춰 우리 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시민과 공유하고 소통하기 위해 마련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음 순서는 최민호 시장님께서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향한 비전과 방향을 직접 브리핑해 주시겠습니다. 최민호 시장님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너무 더우셨죠? 비가 온다고 그러는데 좀 안 돼요. 더워도 걱정입니다. 하나도 좀 걱정해요. 정말 비가 와야 우리가 농사를 보는데 그런가요? 강으로 좀 필요 없죠. 너무 들어보지만 비가 와줘서 알겠으면 맞춰겠습니다. 가물면 또 올해 이번 비가 없다 보니까 다행이다 싶은데 비가 오면 행사하기는 또 어려워요. 그래도 이런 아이들인데 비가 오면 시민대학교 얼마나 오실 수 있겠나 이렇게 어렵죠. 아마스하고 부산감사하고 할게요. 그래서 잘 안 들려요? 잘 들려있죠? 네. 지난번에 6월 26일이죠. 그 시민회관에서 예술협찬에서 제가 시민 여러분들 모시고 좀 발표를 한 건데 아마 여기 계신 분 중에는 또 그때 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때하고 내용이 겹치지 않도록 간단하게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정부가 좀 바뀌었잖아요. 이재명 정부로 바뀌었는데 정부도 바뀌었지만 이 정책 기조도 많이 바뀌었어요. 정책 기조가 바뀌어서 우리 세종시가 거기에 맞추어서 어떻게 갈 것인가 라는 것을 여러 가지 연구를 한 건데 정부가 바뀌었다 해서 정권이 바뀌었다 해서 바뀔 것이 있고 안 바뀔 것이 있습니다. 정부가 바뀐 것에 알맞춰서 바뀔 것은 바뀌지만 아무리 정부가 바꿔도 바꾸지 않고 추진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런 것들을 좀 추려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저는 우리나라 걱정이 됩니다. 저는 정말 걱정을 해요. 우리가 지금 잘 살고 있죠. 아마 5,000년 역사에 지금처럼 잘 사는 시대가 있었겠나 싶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6.25 끝난 지가 지금 70년이잖아요. 50년이니까 70년이 넘었는데 우리나라 역사상 70년 동안 전쟁이 한 번도 없었다라는 시기는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70, 80 어르신 계시지만 6.25 때 겪은 이후로 그 다음에 무슨 큰 전쟁을 겪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경제 발전 이루고 그리고 정말 이렇게 통역해서 살 수가 없어요.
어렸을 때 정말 끼니가 걱정이 됐고 입을 옷이 어디 있었나요? 저도 그 시절을 다 겪었지만 지금까지 잘 살 때가 어딨어요. 아마 5천년 역사에 지금같이 풍요롭고 자유롭고 행복한 시절은 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그렇죠. 물론 지금도 불편하고 여러 가지 불만스럽고 부족한 거 있지만 생각해보세요.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이보다 더 잘 살 수는 없었다라는 생각인데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70년 동안 이 행복하게 잘 살았는데 우리 자식들도 우리만큼 이렇게 행복하고 자유롭게 잘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자식들도 나같이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할 때 그렇다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좀 들어보세요. 아니면 우리 자식들은 아무래도 우리보다 좀 힘들 것 같아, 더 못 살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 것 같은데 한번 손 좀 들어보세요. 아이고 생각보다 훨씬 많으신데 이렇게 저 혼자 걱정이 아니라는 말씀이네요. 저 혼자 마음속에 걱정이 아니고 바로 여러분들 가슴 속에도 지금 그런 걱정이 지금 들어차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저는 정말 걱정이에요. 그런데 우리 젊은 애들 보면 너무 태평해. 우리만 맨날 걱정을 하고 앉았지 걔네들 걱정이 없어. 나 그것도 걱정이에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옛날에 저 어렸을 때 생각하면 그 신발이 떨어지고 또 뭐 가방끈이 떨어지고 해도 그걸 차마 부모님한테 돈 달라고 세달라고 쪼르지 못한 건 그렇게 얘기하면 또 부모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그렇잖아도 어려운데 내가 참지 그걸 사달라고 그러고 부모님이 더 내가 어렵게 하는 거 아닌가 부여져지는 거 아닌가. 그 어린 시절에도 부모를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저한테는 있었어요. 여러분들 그러셨죠? 그러니까 부모를 먼저 챙기고 아무리 아이지만 부모 심정을 헤아리고 부모를 좀 편안하게 해드리려고 이런 마음속 차이를 우리는 어렸을 때 아기 때라도 좀 가졌던 것 같은데 그게 효심이고 효도인데 그런 교육들이 다 없어져서 요즘 애들이라고 막상 만나면 그러지 않을 리가 있겠습니까만 그런 게 잘 안 느껴져서 저밖에 모르는 것 같아가지고 이게 걱정이에요. 제가 왜 걱정하는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리나라가 지금 생각하더라고 있어요. 우리 여기 바다 나가지 않으시 모르시는데 이 바닷가 사는 사람들은 생각하더라는 걸 지식부서 또 뭐냐면 바다에 나가서 만나서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풍랑 아니겠습니까? 파도 아니겠어요? 파도가 치는데 파도가 친다 하더라도 파도가 한 방향으로만 치면 타고 넘어가면 돼요. 이제는 파도가 한 방향으로 치는 파도만 있는 게 아니라 반대 방향으로 치는 파도가 두 개가 한꺼번에 일어나요. 그걸 삼각파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파도가 방향이 다른 데서 쳐오려고 하면 파도끼리 부딪혀서 파도의 높이가 바로 피라미드가 지급하잖아요. 그래서 삼각파도라고 합니다. 삼각파도가 치면 그 배는 치고 살 길이 없습니다. 배를 타고 올라가야 되는데 저 반대편에서 또 파도가 쳐올리면 그 배가 뒤집어지지 어떻게 타고 넘어가겠어요. 그래서 뱃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삼각파도라고 하는 것인데 저는 지금 우리나라가 삼각파도를 맞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걸 좀 설명을 드려요. 첫째로 큰 파도가 전출산입니다. 전출산 아이를 안 낳아요. 결혼을 안 해요. 물론 전문들이 결혼을 안 하고 아이를 안 낳는 것은 뭐 이유가 있죠. 아이 키우기도 어렵고 집사하기도 어렵고 그렇게 된다. 뭐 아이 결혼하기 싫고 아이 낳기 싫어서만 그렇게 하겠어요. 걔네들도 걔네들 나름대로 이유가 있고 애로사항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저출생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냐면 지금 우리나라가 출생률이라는 게 뭐냐 말입니다. 출생률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의 모든 여성들이
여기 계신 우리 할머니들, 우리 여성들이 평생 동안 낳는 아이 수를 알아요. 한 사람. 근데 여성들이 지금 평생 동안 아이를 낳고 옛날에는 6명, 5명을 낳았어요. 가족계획 할 때. 우리가 그때가 60년대, 70년대입니다. 5.6명이었어요. 5명, 6명 아이들이 낳았어요. 모든 여성들이 대여섯 명씩 아이를 낳았어요. 지금은 모든 여성들이 평균으로 볼 때 0.75명을 낳는다. 그러면 결국은 3명이, 우리나라 여성 3명이 2명을 낳는다. 한 사람 하나도 안 낳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물론 2분 낳으신 분 계시지만 평균적으로 그런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인구가 100명이라고 하는데, 인구가 100명이라고 하는데, 그 100명에는 남자가 50명, 여자가 50명. 그렇죠? 그런데 그 여자가 50명인데, 50명이 3명이 두 사람밖에 안 나와요. 0.75명을 나옵니다. 그 100명의 인구가 세다가 그 세대가 죽으면 50명의 0.75명이 37명의 아이 낳고 둘은 죽으면 100명이 죽어요. 남자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애를 안 낳으니까. 그러니까 100명에서 여성이 0.75명을 낳으니까 그 두 부부가 죽으면 남는 자손은 100명에서 37명이 됩니다. 맞잖아요. 근데 37명 중에는 또 남자가 많은 거라고 해요. 그렇잖아요. 그럼 16명밖에 안 되는데 그 15명의 여성이 또 0.75명을 낳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10명 안쪽으로 인구가 줄어들어요. 그 100명의 인구가 두 세대를 지면 10명은 줄어듭니다. 이거는요, 설마 이런 말씀으로 물 수 있게 정확한 거예요. 통계. 그래서 그 통계를 그대로 적용해 보니까, 있잖아요. 100명이 나와가지고 30명이 되고 30명 18명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2070년이 되면, 우리나라 인구가 1,700만 만약에 없어집니다. 지금 우리가 5천만 명. 2050년이 되면, 지금 0.7로 계속 갔을 때, 2050년이 되면, 국민연금 기금이 전부 고갈이 됩니다. 왜? 아이들이 줄어드니까, 인구가 줄어드니까,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고, 소득이 줄어들어서, 연금을 볼 셈이 안 것입니다. 그래서 2050년이 이대로 가면, 연금 관리 기금이 완전히 고갈이 됩니다. 그래서, 2050년은 25년 남았습니다. 2060년 되면 2060년이 되면 65세가 되는 65세가 되는 노인들이 연금을 받는 법이 없어요. 65세를 제가 왜 65세를 치냐면 65세가 되면 정년퇴직을 노인이란 말이에요. 퇴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퇴직을 하면 국가한테 연금이라도 뭐가 나와야 생계를 유지할 텐데 연금을 못 받으면 어떻게 돼요? 국민연금을 못 받으면 자기가 돈을 벌어야 됩니다. 아니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쓰거나 아니면 자식들한테 부양을 줘야 되는데 자식들을 안 낳는데 무슨 애들한테 부양을 받을 것이며 내가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걱정이 없어.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럼 먹고 살기도 일자리도 그렇다고 누가 돈도 안 주고 굉장히 만만하죠. 그래서 2060년이 되면 우리나라 노인 인구는 엄청나게 늘어나는데 아이들은 안 낳고 노인 자산이 굉장히 너무 많이 늘어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정말 걱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2060년에 65세가 되는 사람들이 지금 나이가 몇 살인가요? 지금 30세입니다. 지금 청년들이 60년, 2060년이면 그런 노인 시절을 맞이한다는 거예요. 지금 젊은 사람들이 하나씩 넘지 않아요. 많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고통 걱정이 아닌데 이러한 사실 때문에 외국에서
우리나라는 덤덤하고 고독동한데 외국에서 바로 사우스 코리아에서 오고 대한민국 끝났다 라고 하는 뉴스가 퍼져나가고 있어요. 대한민국 끝났다. 근데 이유가 저출생 때문에 그렇다 라고. 근데 방법이 없어요. 거기서 이런 얘기를 해요. 존경하는 이상민인데요. 우리가 왜 기차가 들이닥칠 때 기차가 들이닥치기 전에 기차 소리가 먼저 들리기 마련입니다. 그렇잖아요. 어렸을 때 기억 안 나세요? 철길에서 기차 오나 하면 철길에 비디오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부감에 사시는 분. 연동에 사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옛날. 그렇죠? 기차 소리가 먼저 들리고 기차가 들이닥치는 건데 지금 기차 소리가 요란하게 나고 있어요. 너희들 끝났다. 너희들 큰일 났다. 영적 치료가 안 된다. 근데 그 소리가 들리고 있는데 아직 기차가 닥치는 걸 모르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기차가 2050년 닥치는 겁니다. 이 하나가 지금 우리나라가 어찌할 수 없이 굉장히 불안하고 있다라는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지방 소멸이에요. 지금 인구가 줄다 보니까 지금 지역의 인구가 줄어서 우리 같이 살고 있으면서도 해마다 인구가 줄지 않습니까? 옛날에 건강하셨던 우리 지역 노인 어르신들이 다 허리로 굽어지시고 그리고 하루하루 세월이 갈수록 인구가 줄고 사십니다. 맞지 않아요? 맞지 않습니까? 그거를 제가 연동군을 사니까 지난번에 연동군 100주년 기념식 때 여전히 때렸어요. 그 연동초등학교, 연동국민학교가 옛날에 1,500명이 다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입학생이 3명 있습니다. 아시죠, 여러분? 근데 입학생 3명도 어거지로 맞출 거예요. 사실 한 명도 없을 뻔했어요. 근데 지역사회에서 노력해가지고 3명을 입학을 해가지고 보세요. 입학해서 고마워요. 세종연동초등학교 1학년 3명 입학자지.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도 입학생들한테 선물도 주고 그랬어요. 3명이 너무 금쪽같이 귀한 애들이에요. 그런데 2학년은 몇 명인지 아세요? 연동초등학교 선생님이 계십니까요? 2학년이 2명이 아닙니다. 5, 6학년이 좀 있어가지고 지금 연동초등학교에 학생 수가 31명입니다. 1,500명이 다녔던 학교에 지금 학생 수가 1,500명이에요. 그런데요, 선생님 수가 몇 분인지 아세요? 29명. 지금 초등학생 학생 수가 31명인데 선생님이 29명이라고. 그것도 참 그렇죠? 근데 그게 문제가 까지도 우리가 참을 수 있어요. 그 연동초등학교가 내년도에 입학생이 있을지 없을지 정말 불안하게 짜고 있습니다. 인구는 더 줄어가요. 더 늘리는 없어요. 그러다가 지금 입학한 애들이 졸업하면 지금 5, 6학년 애들이 18명이라 걔네들 졸업하고 한 3년 지나면 학생 수가 10명도 안 되죠. 10명도 안 되는데 선생님 29명 선생님 자리 이렇게 됩니다. 선생님 할 일이 없는데 공부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얘네들이 졸업하면 이제는 그 선생님 29명 자리 장담할 수 있어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29명의 초등학교 선생님이 일자리를 이렇게 되는데 얻을 곳이 없어요. 어디로 가겠어요? 다른 초등학교로 가잖아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3년은 중학교 선생님 자리가 나오죠. 또 3년에는 고등학교 선생님 자리가 없어요. 뭐 끔찍한 일이 계속 벌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지역 소멸 문제가 이 정도인데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요. 올해 아이들이 한 명도 입학하지 못한 학교가 전국적으로 184곳인데 180대고 184곳인데 해마다 들어서 작년보다 21개가 늘고 내년에 보면 지역이 지금 말라가고 있습니다. 농사는 두 가지, 지역은 두 가지. 이 나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설마 아니고 진짜 일어나고 있다. 제가 이 얘기를
서울에 가서도 지금 TV 인터뷰나 뉴스에서도 연동선하고 실감을 못해요. 서울 사람은 실감을 못합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하면 한숨을 푹 쉬고 그런가 이게 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걱정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해결하자고 어떻게 해야 되나 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죠. 지금 여러분 오른쪽 가운데 지금 보시면 빨갛게 칠해진 게 있어요. 빨갛게 칠해진 데가 뭐냐, 지금 인구가 제로와 대가로 소를 그 지역의 인구 소멸력에 그 지역 주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공무를 보여주고 아까 얘기한 대로 학생이 31명인데 선생님이 21명인데 그 공급을 학생들이 내는 거 아니잖아요. 이런 정도로 심각한 뻔하게 우리나라가 얼마나 많고 이 정도로 늘어나고 있는 저는 이게 삼각파도 두 번째 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지방소멸은 수도권하고 우리가 같이 봐야 돼요. 수도권이라는 것은 경기, 서울, 경기, 3개 시도를 수도권이라고 얘기합니다. 맨 왼쪽 그래프를 보세요. 지금 위에 빨간 그 그래프 내려오는 게 뭐냐면 이 수도권의 아무리 수도권해도 경기, 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나머지 3개 시도를 제외 나머지 14개 시도의 인구가 그래도 절대적으로 많아왔었는데 2019년도에 똥똥했어요. 14개 시도의 인구와 서울 수도권의 3개 시도 인구가 같아졌습니다. 이게 2019년에 딱 만나잖아요. 그리고 나서 점점 수도권이 늘어나고 있고 우리 지방은 줄어들고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은 2025년입니다. 지금 경기, 서울, 인천에 3개 시도의 인구가 14개 시도 인구보다 더 많습니다. 이렇게 수도권이 점점 인구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요?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그러면 누가 그렇게 수도권을 인구가 아니야. 수도권의 인구가 늘고 있는데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데 증가하는 인구의 95%가 20대 청년층. 왜 청년층이 지방에 다 올라가요? 그렇습니다. 서울에 좋은 일자리가 있고 좋은 학교가 있으니까 가는 거예요. 좋은 일자리가 지방에는 없는데 어떻게 해요? 가야지. 그거 못 가면 또 말릴 수도 없는 거예요. 못 가면 농사나 지어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인구가 서울로 몰려가고 있는데 아까 우리나라 전국의 인구 출생률 0.75라고 했잖아요. 서울은 인구 출산율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낮습니다. 0.55예요. 왜? 애한테 힘들죠. 결혼하기 힘들죠. 물가도 비싸고 집값도 비싸고.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서울의 인구는 젊은 애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데 출생률은 점점 더 가장 낮아집니다. 이 나라가 쫄아드는 나라하고 강하는 나라지 흥하는 나라는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거?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나라가 이게 망하는 나라죠. 어떻게 이게 성공하는 나라냐고요. 인구가 점점 늘어나는 곳은 인구가 점점 줄고 있으니 그리고 지역은 금방 기어가고 있는데 나라가 어떻게 발전합니까? 저는 이게 두 번째 큰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수도권에 우리나라 1000대 기업의 74%가 서울에 있고요. 우리나라 100대 대기업의 91%가 서울에 있습니다. 대학교의 42%가 서울에 있습니다. 그러니 서울로 안 갈 수 있나요? 수도권으로 안 갈 수가 있나요? 이게 수도권 집중 현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도권 집중 현상이 이렇게 심각하고 벌어지고 있는데도 수도권 사람들은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있고 지방 사람들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수도 얘기가 나오고, 행정수도라는 건 바로 수도권에 있는 정부 부처나 이거 전부 다 내려와야 큰일 났다. 지금 이 생각을. 세 번째는 진영 논리의 양극화예요. 지금 우리나라 정말 큰일 났습니다. 정치가 나라를 망치고 있습니다. 같이 이렇게 우리가 모여 살고 있지만, 너 국민의힘 지지에 민주당 지지에 한 거에 따라서 몰랐을 적에는 살다가 아는 이상은 꼴도 보시고 만나고 싶지 않아. 식구끼리도 얘기하고 싶지 않아. 동창끼리도 저 친구는 어느 날 듣지 않네. 나하고 다르면 모이면 나오고 마. 그 친구 나오면 안 나가. 원수같이 살고 있어. 아닙니까? 여러분 아닙니까? 아니라면 좋겠는데 정말 아닙니까? 정말 큰일 났습니다. 아니 같은 국민이 어떻게 우리가 이 나라를 발전시키고 성공시키고 이 갖고 온 나라인데 어쩌다가 이렇게 정치가 보수, 진보 뭐 이래가지고 우리끼리 서로 비워하고 진보 입장에서 보수 사람 보면 꼴통이라고 보수 사람 보면 진보 사람 빨갱이라고 아주 꼴도 보기 싫고 만나고 싶고 얘기 싫어하는 이런 편말이 이렇게 정치지형이 갈라져 있습니다. 힘을 합해도 안 되는 나라에서 어떡하겠나요? 저는 선거를 보면 정말 아주 기가 막혀요. 영원하면 짝깔렸습니다. 호남은 무조건 민주당, 영남 무조건 국민의힘 영남 보수죠. 나라는 반쪽이 된 거예요. 결혼도 안 해요. 만나고 싶지도 않아. 단톡방에 같이 있다가도 정치 얘기가 나오면 너 그만 얘기하고 나가. 여기서 왜 정치 얘기? 종교 얘기하고 정치 얘기를 하지 마. 그래도 굳이 하는 건 섭섭하네. 그러고 나하고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만 쏙닥쏙닥 얘기하고 반대편은 저쪽 가서 무슨 일 하는 지 몰라요. 그게 우리의 솔직한 실상입니다. 아닙니까 여러분? 뭐 외면하고 아닌 척 해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인들은 어떻게 되느냐. 정치인들은 말입니다. 선거에 지금 죽어요.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요즘은 선거에 졌더라도 모국이 감옥가. 아닙니까? 선거에 졌다 그러면 보복당하고 다 이거예요. 선거에 졌다 그러면 상대편 진영이랑 용서가 써주지를 않아. 봐주지를 않아. 이러니 점점 더 양극화가 심해지고 그걸 갈려지는데 그럼 정치는 어떻게 방법겠습니까?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당선돼야 되는 거예요. 떨어지고 죽는 거예요. 오징어 게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라는 억만 정치들이 자기 선거 당선되는 게 끝까지 나라가 어떻고 지역의 앞날이 어떻고 이런 걸 생각하기 어렵겠습니다. 그런 거 지켰다고 잘 선거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이 얼마나 살벌하지, 얼마나 많이 험한지 몰라. 조금만 잘못했으면 그냥 핑계받고 험담하고 그냥 자원시키듯이 공격하고 이게 같은 국민들끼리 같이 지역사회에서 사는 사람들끼리 이게 할 일입니까? 정치가 이렇게 많은 거죠. 그래서 정치가 나를 망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정말 그렇잖아요. 이게 상당합니다. 세 번째 파라그라프. 저출생 때문에 아이를 안 낳아서 지금 인구는 줄어가고 있는데 거기에 그 줄은 인구 중에 서울로만 전부 다 몰려가고 그나마도 국민이 많이 달려들어가지고 서로 물러가고 싸우고 앉아있는 나라가 어떻게 발전을 하고 어떻게 흥하겠냐. 거꾸로 우리가 경제 발전이고 못 살았지만 경제 성장이고 우리가 그래도 힘들었지만 행복하다고 느꼈을 시절은 어땠습니까? 가난했지만 잘 살아고 생각하고 힘을 안 줬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 국민이 똘똘똘똘 뭉쳐가지고 북한 반복 외쳤습니다. 하나가 된 거예요. IMF 보니까 금모으기 해가지고 나라를 세우자. 내국심에 끝났습니다. 지금 그런 걸 찾아볼 수 없어요. 국민이 하나 되는 모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새마을 운동에서 잘 살아보세요. 금년 자주 했던
대표하고 새마을 지도자를 중심으로 온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삽 들고 마을 도로 농동회를 하고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마음이 안 되시잖아요. 이런 나라가 어떻게 발전하는지 저는 그래서 큰일 난다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 계시는 분들은 아마 우리나라 5천년 역사에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풍요롭고 가장 자유로운 삶을 사는 마지막 세대가 될 것이다. 우리 다음 세대는 절대 우리가 잘못합니다. 가족도 없어요. 형제도 없어요. 형제끼리 싸우고 어렸을 때 힘들었지만 그 형제들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부모 자식이 모여 사는 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런 행복, 맛을 못 보고 그런 시대가 다가오고 있는데도 지금 우리가 손을 놓습니다. 라는 생각입니다. 그렇다고 손을 놓고 있을 수만은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외치긴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세종시만이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쨌든 앞장을 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통령실 국회의사당에 정치인들이 그렇게 한동안 하셨다는데 국가의 문제입니다. 세종시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앞나라의 그 일집되어가는 수도권의 인구를 빨리 지방으로 이전해야 됩니다. 비수도권도 젊은 애들이 서울로 안 가도 먹고 살 수 있도록 바로 비수도 지방에도 중요한 시설이나 기관이나 학교나 일자리가 와야 돼요. 그 중심에 우리가 대기업, 사기업 유치하라고 가라고 명령해서 할 수는 없잖아요. 국회의사가 대통령실, 중앙부처, 그럼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그리고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그리고 세종시를 만들어 놓고 20년 동안 약속을 안 지키고 못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실, 국회의사당, 그리고 중앙부처들 빨리 와야 된다. 세종에서 서울에 있는 힘을 지금 분산시켜야 된다.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다행이라면 다행입니다. 이번 대선 대통령 선거에 뭐 어떤 후보가 되든 행정수도 완성하겠다고 완성이라는 의미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행정수도 완성하겠다는 것은 수도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대통령도 있고 국회도 있고 각 중앙부처가 같이 있는 곳이 수도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가 삐져나가면 그 삐져나가는 게 힘들어요. 뭐 회의할 때마다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서울하고 세종하고 따로 떨어져 있어요. 지금 15개 부처가 서울에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국회하고 대통령실이 청와대하고 국회 여의도국회가 서울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세종에 있는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서울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쓰는 여비 얼마나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서울까지 왔다 갔다 그들도 피곤해. 같이 있으면 좋을 텐데 KTX 타고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주말에는 가족들이 왔다 갔다 해야 돼. 주말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공무원들만 업무 보러 서울 갔다 KTX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출장료비 연간 700억입니다. 해마다 들고 있어요. 해마다. 연간 700억을 출장비 여비로 지금 쓰고 있으면서 서울 세종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비능률, 낭비, 비효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빨리 국회하고 대통령실 다 옮기고 나라부터 옮겨놔야 이 출장비 여기도 애기지만 업무가 신속하게 협의가 될 거 아닙니까? 그거는 말할 수 없고 돈으로 따질 수 없는 또 돈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국무총리 비서실장을 했어요. 비서실장 사무실이 2개 있습니다. 지금 중앙부처에 장사하는 사무실이 전부 2개예요. 세종에도 있지만 서울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볼 일이 많아요. 서울에서 볼 날이 더 많습니다. 우리 세종에 있는 날들이 장사하는지 일주일이면 한 이틀이나 있을까 말까요? 다 서울에서. 회의를 하려면 제가 비서실장이라고 비서실장이니까 비서실장 혼자 하는 거 비서실장 이때 1급 회의 5명 있어요.
회의를 하는데 국장들 회의가 되지 않아요. 급한 일이 있어서 국장들 벌써 회의하지 없어요. 우리는 한 사람, 서울에 있고 한 사람, 세종에 있고 한 사람은 KTX 타고 있어요. 길바닥에 있는 거예요. 길바닥에 있는 국장, 길국장이라고 그죠? 3분의 1, 3분의 3, 그러니까 회의를 그날 소리를 안 되고 그 이튿날에 얼마나 시간 낭비가 많아요. 저는 지금 시청에서 우리 국장들 회의합시다. 1시간에 다 모입니다. 그래 같이 있으니까. 그런데 중앙부처는 회의 소집 따라 이틀 걸리면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회나 대통령실이나 중앙부처나 세종시도 빨리 와서 행정수도가 완성이 돼서 수도권의 밀집 현상도 우리가 해소돼야 되고 우리 정부의 기능도 낭비를 없애고 효율적으로 돼야 된다라고 제가 주장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제 말이 틀렸습니다. 그런데 있던 해수부를 부산으로 옮긴다는 거예요. 이게 맞는 얘기입니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제 혹시 제가 YTN에 어제 8시가요? 그 뉴스에 나오고 보셨나요? 보신 분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나눠보세요. 나는 이해가 안 간다. 왜 해수부를 있던 해수부를 부산까지 옮겨놓으면 해수부 직원들이 지금 세종하고 서울까지도 여기를 700억씩 쓰고 있는데 부산에서 서울 가야지 또 세종 가야지 뭐들은 부산에 있는 해수부 직원들은 기재부나 충북시 올라가 세종에 와야 되고 국회나 대통령 보고를 서울로 와야 되고 도대체 서울, 세종, 부산을 왔다 갔다 하면서 얘는 언제 일하고 그 사람들은 건강이 어떻게 돼야 돼? 그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세종에 살기 위해서 전부 다 특권 받았습니다. 아파트 마련했어요. 이제 부산에 가면 꼭 아파트 특권 해줘야 돼. 그거는 어떻게 돼? 그럼 여기 얻은 특권 받은 아파트는 어떻게 살아야 돼? 저희 왜 그러는지 난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방송에 나가서 그랬습니다. 난 이해할 수가 없다. 해수부를 왜 세종에 그것도 더 이해할 수 없는 건 뭐냐? 올해 연말까지 옮겨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옮기는 게 그렇게 잘하는 일이라면 시간을 갖고 해서는 안 돼. 왜 올해 연말까지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되는지를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통령한테 제가 편지를 썼어요. 대통령한테 편지를 쓴 이유도 대통령이 대전에 왔습니다. 7월 4일에 오셨어요. 그래 저 지역 주민들하고 오늘 이런 이제 타운홀 미팅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시민들하고 모여가지고 이제 진솔하게 대화를 하자라고 하는 게 타운홀 미팅인데 유독 광주에서 할 적에는 전남지사, 광주시장, 군수까지 초대를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얘기들을 다 나눴습니다. 참 좋았습니다. 근데 대통령이 이제는 대전에 와서 충남, 충북, 대전, 세종, 시도지사는 오지 마라. 참석 대상이 아니다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못 믿으시죠? 그럴 리가 있나 그렇게 생각되시죠? 저도 이해를 못했어요. 그 전날은 일정 조정해서 시도지사들도 참여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제가 일정을 조정했습니다. 7월 4일 날 오후 4시부터 한다고. 근데 그 이튿날 되더니 4개 시도지사는 참석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렇게 통보를 받았고 제가 그러니 대통령 앞에서 지금 같은 얘기 해수부를 가면 안 됩니다라는 얘기를 정리해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말씀드릴 기회가 없잖아요. 그래서 편지를 썼습니다. 대통령께 공개적으로 직위로 소환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내 생각은 해수부가 이렇게 가는 것이 나는 정철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연락말까지 옮겨야 될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해수부 직원들이 약 800명이 세종시가 그 해수부 직원들을 폭탄 가지고 내년에 고3이 되고 하라니까 갑자기 연말까지 다 이사하라고 내 맘대로 이사 아니야. 그쪽 이사 안 가시고 그래서 자체 여론조사를 했더니 86%가 부산으로 갈 걸 반대하고 있어요. 47%가 부산으로 갈 바에 차라리 직장을 옮기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해수부에 좋은 인력이 다 빠져나가면 해수부가 부산에 가서 더 일을 잘할 수 있을까요? 아니, 이해가 안 가요. 저는
그래서 그건 아닙니다라고 해서 그 수화를 보낸 나중에 답이 없어요. 어제 해수부 장관이 전재수 장관이 청문회를 거쳐 장관을 저 청문회 잘 되시는데 싶었어요. 그런데 제가 방송에 들었어요. 해수부 장관은 어떻게 할 거냐. 대통령이 연말까지 하라고 그러니까 상대 연말까지 반드시 이전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왜 연말까지 이전을 해야 되는지 정말 해야 모르는 건지 안 오는 분들 세종시장 나하고 1대1로 방송에서 공개 토론합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이유를 모르잖아. 왜 연말까지 가야 되는지 정말 그때가 오는지 제 말 들어보니까 제 말이 옳은 것처럼 들리잖아요. 근데 해수부장관 얘기 들으면 뭐가 옳은 구석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설명은 이제까지 누구한테도 아무도 들은 적이 없어요. 그냥 연말까지 가고 북극항로 개설하고 부산을 해양강으로 만든다. 그 사람한테 말밖에 없어요. 북항로가 뭔지, 왜 부산에 가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건지, 어떻게 해양강을 실현할 건지 설명이 없습니다. 나 그 설명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 장관한테 그 설명을 듣고 나도 판단을 해서 옳다고 지지해 주겠지만 아니라고 그러면 내 말을 들으시오 라고 하고 싶은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맞죠? 근데 아무 설명이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시민들이 일어났어요. 해수부 시민치킨인가? 이 시민들이 일어나서 모임을 만들고 충청 향후에 충남, 충북, 대전, 세종에 우리 향후 회장들이 모여서 18일 날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날 7시에 우리 세종시에 모여서 총 벌기대기 하려고 합니다. 한 2,000명이 모여서 하려고 해요. 충남에서는 시군마다 버스 한 대씩 와서 참여해 준다고 합니다. 15대. 우리 여러분들도 참여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참여해 주십시오. 왜 코를 내가 비어가는지 많은지 이러고 잠자고 있으면 그래서 제가 남의 지역 잘 되는 거 맞고 우리 지역하고 꼭 가면 더 달라 이거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옳은 거냐 그런 거냐 따져보고 해야 될 거 아니냐라는 얘기예요.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아시겠습니다만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인가요? 제가 해수부에 와서 혼자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라는 빅대 들고 1인 시위를 했습니다. 우리 세종 시민들이 우리한테 꽃감 달라 우리 이익을 위해서만 해수부 가지 말라라고 저는 그렇게 주장한 적 없어요. 도대체 국정교육이 말이 되냐. 그리고 부산 지역 경제를 위한다고 세종은 지역 경제 그러면 뭐 망해도 좋다는 거냐. 그리고 연말까지 왜 보내야 되는 거냐. 그 설명을 좀 해달라고 저는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저를 응원해 주셔야 됩니다. 응원해 주시겠습니까? 여기에 무슨 여야가 있습니까? 여기에 민주당 당원이든 민주당 지지하는 분이든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분이든 무슨 여야가 있어요? 이게 아까 얘기했잖아요. 정치가 우리 망하게 하고 있다고. 여기는 여야가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자손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의 삶이 걸려있는 문제예요. 그런데 무슨 여야가 있어요? 정말 평가하지 말고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 좋습니다. 국민의힘 지지하는 좋습니다. 그러나 이런 때는 같이 뭉쳐야 돼요. 그런데도 반대하거나 오지 않는 사람들은 저는 그 시민으로서 자격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까? 네. 지금 이런 문제가 행정수도 이전에 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과감하게 보여줬어요. 서울대학교 세종으로 옮겨라. 서울대학교 세종으로 옮겨라. 당당하죠. 옮겨지겠습니까? 말도 안 되죠. 그런데 정말 크게 봐야겠구나. 젊은 애들이 수도권으로 가는 이유는 아까 좋은 일자리와 좋은 학교 때문에 그렇다고 했습니다. 근데 좋은 일자리가 왜 수도권에 있냐면 거기에 좋은 인재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애들이 올라갔어요. 제가 대기업이나 좋은 기업도 세종시에 유치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요즘에 우리 기업도 컸어요. 그러니까 세금 reform 때문에 오버하는 건 그렇지 않습니다. 첫 번째, 정말 대기업을 그런데 우리가 내려가면 우수한 인재를 확보할 수 있습니까? 해줄 수 있겠습니까?
우수한 인재들이 없으면 어떻게 공장을 돌려요? 옛날같이 막노동꾼이 일하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컴퓨터니 뭐니 정말 정교한 기술의 실력을 가진 젊은 애들이 와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그런 사람들이 없어요. 다 서울에 있어요. 그러니까 수도권에 대기업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대기업이 서울을 떠나서 지방으로 올라면 바로 그 지방에서도 일할 수 있는 좋은 인재들을 양성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 옮겨라 하는 거예요. 연세대나 고려대나 또 명문학교들 많죠. 거기 사립대학이기 때문에 하나하나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서울대도 다 옮기지 말더라도 이공대만이라도 옮겨라 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제가 이 얘기할 때 황당하기도 하고 되겠냐. 그래요. 저도 사실 될지 말지 달성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그거 맞으라고 의외로 호응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엊그제 연합뉴스에서 생명수도 문제 나왔는데 제가 서울대학교 이공대 옮겨야 된다고 했더니 일리 있다 라고 방송에서 호응해 주는 사람이 생기고 있습니다. 왜? 이거는 세종시 더 좋아지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어떻게 되라는 거예요? 지금 서울대학교 살자고 나라 망해졌습니다.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래서 서울대 이공대만이라도 우리 세종시 인근이라도 옮겨서 이 중부권에 옮기면 어떤 좋은 점이 있냐면 우리 중부권에 대한민국의 소위 두뇌 집단들이 다 모여 있어요. 카이스트라는 대학이 있죠. 대도 연구단지 있죠. 국책연구인가 대한민국의 싱크탱크라고 국책연구인가 16개는 전부 다 세종에 와 있죠. 중요한 과학기 비즈니스 벨트가 있죠. 여기에 정말 연구인력이 다 모여있는데 거기에 서울대, 이공대로 와서 그리고 그 다음 저희랑 뵙게 되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고급 인력들이 여기서 연구하고 배우고 배운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인력을 배출해주는 여기가 중심 센터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어디서 하느냐? 아니 왜 그걸 꼭 세종에서 해야 돼? 뭐 나주나 뭐 대구에서 하는데 돼요. 그렇게 할 수 있으면 하십시오. 그런데 지금 세종까지도 못 오는 사람들이 나주가랑 오겠습니까? 여러분 한전이라고 아시죠? 한국전력. 참 좋은 회사입니다. 신의 진짜예요. 한전의 본사를 서울에서 나주로 옮겼습니다. 이상한 게 아니라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어요. 그 한전이라는 좋은 회사에 올해 처음으로 서울대학교 출신 한 명도 지원 안 했습니다. 나주까지 가기 싫은 거예요. 세종까지. 그런데 어떻게 나주가 이렇게 꿈꾸는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종만 해도 올만합니다. 거기에 전국철도 있고 수도권 아니지만 가깝고 하니까 올만한데 세종을 떠나서 대전 밑으로 가라면 아무도 안 와요. 그게 현실이에요. 어디로 가라고 할 수는 없어요. 해수부로 부산으로 가라? 난센스인 거예요. 그래서 직원들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런데 해수부 지금 노조위원장이 여의도 앞에서 지금 5일째 지금 단식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머리 싹 빨아. 그래서 저는 대전, 세종 이쪽이 우리나라 허리고 가장 중심이기 때문에 여기에 바로 그러한 우리나라 산업을 이끌 수 있는 기술을 이끌 수 있는 메가 싱크탱크를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종이 좋다고 이런 건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발전하고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먹고 살게 하기 위해서는 이 방법 이외에 다른 방법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시가. 이 방법 이외에 그런 다른 방법이 있으면 제시가 라고 합니다. 이번에 이재명 정부에서 서울대 10개 만들겠다 계획을 발표했는데 어떻게 하는지 두고 보겠습니다. 학교에서 어떻게 서울대학교 10개를 전부 만들겠냐 막연한 얘기예요. 저는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삼각화에 휘말려서 잘못하면 우리나라가 크게 위기를 맞을 수 있다. 다음 세대는 정말 어려울 것이다 라고 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가 오면 서울대학교 오고 그런 좋은 인재들이 오면 대기업도 따라옵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인력이 없으면 대기업이 오지 못해요. 아무리 못 옵니다. 저는 바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세종 중심
있나 이 세종 중부권이 대한민국을 앞으로 먹여 살리는 지역이 될 수밖에 없다. 다른 지역보다 우리한테 더 달라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그 역할을 맡아야 된다. 그래서 세종이 미래다라고 얘기합니다. 세종의 우리 지역민들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앞날과 우리 당시에 미래를 위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좀 기술적인 얘기가 조금 그렇게 하고요. 우리 세종시가 바로 이러한 큰 사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혁명수도 완성이 돼야 되고 그리고 좋은 학교와 대기업이 중부권에 밀집이 돼서 정말 미래를 들어가는 또 세계를 선도하는 과학기술 연구 지역이 되겠다라는 게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저출산 문제 그리고 지역 소멸 문제 그리고 아까 양극화 문제인데 이건 좀 복잡하기 때문에 정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무슨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데 세종시가 키를 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래서 우리 세종시에 사시는 걸 자랑스럽게도 생각하시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지금 이 난리를 피고 있구나. 세종시장이 저 이익 시위하고 저 요즘 생각하고 했잖아요. 저 혼자서 저렇게 난리를 피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그래서 그랬구나 라는 걸 이해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주제로 직접 브리핑해 주신 최민호 시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단상을 준비하는 동안 기념 촬영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자리에 세종시 5대 비전이 적힌 미니 현수막을 드렸는데요. 미니 현수막을 들고 찍겠습니다. 제가 행정수도 완성의 염원을 담아 부르는 행정수도 완성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행정수도 하고 선창하면 여러분이 완성을 외치면 되겠습니다. 한번 연습할게요. 행정수도 완성! 다시 한번 행정수도 완성! 자, 찍겠습니다. 행정수도 완성! 네, 협조한 분들을 위해 충령이와 함께 현장을 찾아가 인터뷰하고 영상으로 담아봤는데요. 시민의 모습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영상 주세요. 요즘처럼 힘든 시기는 없었던 걸로 내가 알고 있어요. 정책 자금이라고 정부에서는 뭐 몇 조를 풀었다 이런 기사거리도 보기는 하는데 규모가 적은 그 식당들까지 그 정책 자금이 오기가 너무 힘든 것 같고 관리하시는 분들이 진짜 힘드신 분들한테 갈 수 있게 도움을 좀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세종시에서 화해발전, 정원, 문화발전을 위해서 교육생들이, 수련생들이 그냥 박치하지 말라. 그 인재들을 선별해서 각 지역마다 화단 조성을 한다든지 꽃길 조성을 한다든지 이런들이 그 꽃길 조성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마련됐으나 교육생은 많이 배치를 모르니까 우리가 가르친 인재들이 여기저기 이러고 있구나. 그렇게 될까 원하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 뭘 모르면서 키우고 있다는 이런 느낌이 많이 들어서 선택지 견학이나 아니면 이제 뭐 교육 프로그램 같은 거 이런 이렇게 정원 아카데미 같은 교육 프로그램 같은 것도 좀 많이 늘려주시고 선생님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조금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원 사업이 많았으면 더 좋겠습니다. 세종시 안에만 축제 같은 거 하지 말고 면하고 소재 이런 데서도 축제 같은 거 행사가 열려가지고 소상공인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행정 카드를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젊은 엄마들이 식당, 커피숍 같은 데서는 별로 사용을 안 하고 학원비하고 옷
명인점 카드를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명인점 카드든지 아니면 쿠폰제를 해가지고 소상공인들 커피숍하고 식당 같은 데서 사용할 수 있게끔 좀 그런 걸 도움을 주시면 좋겠어요. 세종시에서 관광상품이나 시티 투어를 만들 때 보면은 신도시에 있는 자원을 위주로 일단 상품을 많이 구성을 하고 있는데 그 지역에 있는 베어트리파크를 포함해서 얼마나 그런 그 관광지를 같이 연계해서 많이 소개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창업을 하고 있는 청년 창업가들이 모여서 색다르고 세종시에서만 즐길 수 있는 이색 아이템들을 조합해서 특별한 그런 팝업 스토어들을 매월 누구든 기대하고 설렐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디자인과 특성상 밤 늦게까지 작업할 때가 많아요. 학생들이 밤에 밥을 먹고 싶을 때 먹을 곳이 없어서 좀 힘듭니다. 여기가 대학가이고 20대들이 가장 많은 공간인데 밤 12시 또는 막 새벽 2시 이렇게 늦게까지 하는 식당이 많이 없다 보니까 바로 옆 동네에 나가서 밥을 먹곤 하는데요. 근본적으로 역의 소비가 많은 세종시에서 또 역의 소비를 가속화시키는 그러한 행동이 나오게 되다 보니까 늦게까지 하는 식당이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세종은 알고 보면 재미있는 것들이 숨겨져 있는 곳이다. 우리나라에서 정말 야경 예쁘기로 유명한 도시이기도 하다 보니까 야경과 또 젊은 세대들이 좋아하는 야시장을 함께 접목시켜서 도시원에서도 야시장을 열어보고 또 도심에서도 예쁜 야경과 함께 트렌디한 그런 행사와 어떤 축제 같은 것들을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야시장 행사 기간을 열면 어떨까? 청년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면 좋겠습니다. 수영장하고 소각장 이용을 해서 혜택도 많이 보시고 일단 이 수영장이 제일 가까운 동네니까 무리로 이용을 하시는 거에서 혜택 뭐 그런 걸 참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아쉬운 점이 수영장 가는 길 동네에서 차가 없으면 가지를 못하는 그런 정도가 있어서 이렇게 데크길이라고 해야 되나 운동길 같은 것도 좀 조성해주고 운동길을 만들어 주셨으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안 더워? 더울 것 같은데. 어? 아유, 이거 어떻게 하지? 시장이가 화이팅! 네, 시민들의 진솔한 소리가 전해진 시간이었습니다. 오셨네요. 여기에서도 오시고 신분면, 연동면, 국가 하고 싶은 얘기 많이 있으시라고 합니다. 하면서 인터뷰 하신 분들이 인터뷰 하신 걸로 저희들이 답변을 해드리든가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이 좀 불편한 것이라든가 말씀하신 거 얼마나 말씀해 주시면 먼저 손을 들고 네, 발언하실 분은 거주지와 성함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시장님 반갑습니다. 이런 자리를 마련해주셔서 반갑습니다. 저는 연기면에서 이장역을 맡고 있습니다. 한 가지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연기 보통 택지가 지정되었잖아요.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 토지거래 허가를 붙여가지고 재산권을 행사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주민들이 그걸 사업할지도 못하고 파는 것도 지금 그렇게 10년 만에 팔 수 있는데 사는 사람이 없어요. 허가적으로 붙여가지고 재산권을 무지하게 침해를 받고 있거든요. 우리 연기 국통이 지금 대책이 있어요. 대책이 구성해가지고 NH하고 소통을 하고 있는데요. NH하고 이렇게 간담회를 하셔도 이게 자기들이 암만 생각해도 이익이 안 난다고 하면서 자꾸 부결되고 자꾸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은 기다리다 지쳐가지고 토지거래 허가를 풀어달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데 시장님께서 좀 힘 좀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참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저도 잘못했다고 생각하는데요. 거주자 얘기를 듣고
예, 도시주택국장 이도입니다. 예,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고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그 조치원하고 여기 보통지구 주민들로 간담을 했는데 지금 토지거래 허가계획이 이제 2년 전에 이제 지정이 돼서 현재 운영 중인데 올 9월 4일인가에 또 다시 재지정 문제가 지금 대두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국토부에도 주민들이 그 사업 계속 그 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사업을 철회할 것이냐 이 부분을 좀 지속적으로 주민 의견을 받아서 저희 지난 그 4월달에 건의원단에 있고 해서 다음 주 28일 날 그 국토부하고 지금 주민 대표들하고 저 시하고 LH하고 좀 면담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이때도 저희들이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전달할 계획이고요. 어쨌든 9월달에 그 토지거래 허가의 재지정 문제는 매듭을 지어야 사업을 계속 할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중단시킬 것인지 하는 부분은 어쨌든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저희가 국토부에 전달해서 그 부분들을 좀 해결하도록 좀 노력할 계획이라는 말씀 드립니다. 잘 들렸습니까? 네. 저희들도 충분히 알고 있고 그 LH하고 국토부에 주민들 대다수가 해지하기를 바라고 있는 걸 알고 있어요. 맞죠? 차라리 해제를 빨리 해주든가 안 해주면 보상을 빨리 시작하든가 조치나 장단가 그것도 빨리 해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제하는 분도 많은데 해제해 주는 것도 아니고 시행하는 것도 아니고 시간 낭비하면서 그 재산권 행사하고 있으니 얼마나 지역 주민들이 힘드시겠어요. 충분히 이해하고 저희도 강하게 밀어붙여주겠습니다. 네, 또. 예, 저는 연기면 들어오는 사람 안원종입니다. 예, 간단하게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농업기술센터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많은 농기계가 있고 그 농기계를 사용하고자 하는 이용자들이 참으로 많이 있는데 제가 농기계 임대하러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은 관리하는 직원들이 부족해서 참으로 많은 불편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좀 살펴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방금 우리 연기면 이장 선생님들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우리 연기면 사무소는 제가 알기로는 대한민국에 면사무소가 없어서 새들어 있는 면사무소는 연기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연기 면사무소의 건립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방금 전 시장님께서 대통령님을 좀 만나면은 뭔가 속내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 하셨는데 그 말씀을 못 드렸다는 그 마음처럼 저와 시장님을 좀 만나서 그 수산리에서 누렁이를 거쳐 와천산업단지에 이르는 3.2km에 해당하는 와천산업단지 재진입로가 비록 국토관리청 소관 사항이긴 하지만 도로의 개선은 그 지역의 발전과 지역 주민들의 행복과 안전과 모든 문제가 직결되어 있습니다. 이 도로 노선 결정을 그 지역 주민들이 대체로 이해할 수 있는 합의된 안건을 도출하기 위해서 토론회를 개최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여러 번 드렸으나 과장님이나 국장님 말씀은 들었습니다만 시장님께서 바쁘시겠지만 100명 이상 연명부를 참작하시어 자리를 확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여기도 농기계 예, 그 농업기술센터 여기 소장님도 와 계시기는 한데 어쨌든 저 도농상생육장 성우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는 어쨌든 농업기술센터 직원이 좀 부족해서 좀 고생이 많은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좀 걱정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저희들도 뭐 적은 인력이 있지만 주민분들이 그 농기계를 대여하고 사용하는 데 불편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아마 조금 보기에 좀 안타까우셔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추후로 저희들이 그 주민들이 이용할 때 불편했고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회원하고 좀 적극적으로 상의를 해서 인력이든
또 여러 가지 그 대란 시스템이든 이런 것들을 좀 개선하는데 또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부분이 좀 유효하기 때문에 청년 농업인들을 활용해서 농기계 운영도 해주고 그런 대안을 갖고 있지 않을까? 청년 농업인들을 활용하는 그런 게 있지 않았어요? 농기계 문제가 일반 농기계 이동해주고 그것을 농업인들을 담당하고 그러지 않았나 시행이 안 됐나요? 센터 소장 지금 바뀐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아닙니다. 세종시 농업기술센터 소장 피용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부분은 사실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건 아니고 농업정책과에서 청년 농업인들에게 콤바인, 작년 같은 경우 콤바인을 저희들이 인계할 수 있게 해줘서 청년 농업인들이 직접 콤바인을 해주는 작업을 작년도 했습니다. 또한 올해는 청년 농업인들이 드론을 활용해서 농약을 방제하거나 기타 등의 방제를 해서 조금 젊은이들이기 때문에 드론에 대한 사용도가 기계를 활용을 잘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게 해주었고, 또한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사실은 농기계 운반대행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잘 모르셨지요? 아유, 봐요, 몰랐죠.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처음 들었죠. 지승이에요. 그래서 올해 작년도에는 시범적으로 했고 올해부터는 시장님께서 예산을 주셔서 농기계 운반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트럭이 없거나 이렇게 이동수단이 없는 분들 한해서 저희 1톤 미만의 작은 농기계는 14만 원인데 시에서 10만 원을 보조해드리고 4만 원 자부담이고요. 2톤 이상은 6만 원은 자부담, 14만 원 보조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트럭이 없어도 얼마든지 농기계를 임대하실 수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또한 저희들이 농기계 관련된 인력이 상당히 부족하고 저희 농기계 임대사업소 직원들이 평균 연령이 35세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젊어요, 그렇죠? 육아에 대한 부담도 있고 사실 여름 지금 되게 뜨거운데 폭염은 어려운데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고 겨울에도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관련 부서에 협업해서 정말 직원들이 충원돼서 그리고 보다 좋은 농기 임대 사업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치행정국장 이사원입니다. 지금 현재 연기면 행정복지센터 복권 건립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느냐 현황을 갖다 알고 싶다라고 이제 질문을 갖다 주셨고요. 현재는 세종 연기 공공주택지구가 이제 추진될 경우에 약 한 5,000 가구, 4,886가구 정도의 12,000가구 정도가 이제 입주가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할 경우에는 연기 한교 앞 부지가 가장 적합할 것으로 이제 판단되어서 LH에다가 좀 현재 그쪽에 복권 자리를 이제 요청을 갖다 좀 해놓고 있는데 주민들께서 연기 공공주택지구의 어떤 사업 진행의 불확실성 때문에 그런 것인지 연기면 행복유림터의 건립 위치를 갖다가 반대 그 사유지 쪽에 의견을 갖다 주신 것으로 좀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그 연기 그 공공주택지구 사업의 진행 상황과 함께 살펴보면서 여러 가지 주민들께서 주시는 대안과 함께 검토해서 연기 복권을 갖다가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근데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그거 LH에서 하는 소리 났습니다. 그게 다시 검찰에서 다시 하려면 서울에서 내가 그래도 3년 4년이 걸립니다. 그거 저는 연기 사람들은 그동안에 우리 연기 사람들은 20년 동안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앞으로 언제 갈지도
3년에서 5년 걸린답니다. 그러면 우리가 면사무소를 얻으려면 보통 5년에서 7년이 기다려야 됩니다. 그거 아십니까? 우리 이때까지 그 LH랑 계속 면담을 해왔지만 그 설계도 아직 안 나왔습니다. 부결이 돼서. 다시 설계하면 1년이 걸리고 결정하고 뭐하고 하면 보통 3년에서 5년이 그럼 면사무소는 아직 5년이 7년이 걸릴지 모릅니다. 그걸 아직까지 기다리다 하면 불체명하는 거 아닙니까? 공공주택지구가 이제 현재는 어떤 그 수요 때문에 어떤 실성을 갖다가 좀 갖고 있지만은 국회의사당과 대통령실 때문에는 어떤 주택 수요가 상당히 증가될 것으로 좀 알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여기 공공주택지구가 추진된다고 한다면은 그게 이제 인구가 또 상당히 또 입주하게 돼서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주민들의 어떤 그런 그 접근 필요성 이런 부분들을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걸 지금 그 공공주택 아까 그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해제를 할 건지 또 추진을 할 건지 7월 24일에 갔다가 했습니다. 지금 답답한 건 마찬가지예요. 저희는 일 빨리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걸 우리 시에서 나온 문제가 아니고 LH하고 국토하고 서울이 상임인데 시간이 더 지나가니까 아까하고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결정하는데 그 복권이나 이런 걸 모른다고 하는 게 조건이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간이 걸리는 건 아까워하지만 시간이 더 걸리는 건 아까워하지만 사정이 그렇다고 이해를 해주셔야 하는 것 같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경제산업부장 김영입니다. 지금 질문 주신 거에 대해서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진행하는 사업이고 아마 질문 주신 우리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쪽에서도 아마 사업 설명회를 지금 4번 정도 개최한 걸로 저도 알고 있고 저희 시에서도 시민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달라고 적극적으로 공무원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현재. 그래서 지금 아마 이게 사업이 500억 원 이상이 돼서 아마 예비소상성 공사 대상하는 거 아마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요게 되면 최종 노선이 또 한 번 나올 겁니다. 네, 오늘 주신 말씀 다시 한번 저희들이 좀 의견을 다시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는 연동면에 사는 한상국입니다. 방대한 시정 현안에 바쁘실 텐데 이렇게 시민과의 대장을 마련해 주신 시장님께 감사하다는 인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어저께부터 시행하고 있는 그 노후수당, 즉 영농 쿠폰 발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아마 이 영농 이 수당이 시장님의 어떤 선거 공약의 일원으로 벌써 3년차 이렇게 지원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또한 시장님의 어떤 재정에 많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농원을 위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시는 농원 수당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농민들이 고마워하고 계십니다. 여기 계신 우리 농민들 이럴 때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어떻겠어요? 고맙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이제 7월 중순이잖아요. 그래서 이 쿠폰 발행이 조금 늦지 않았나 하는 마음에서 처음 드립니다. 내년도에 혹시 같은 이렇게 농업수당을 지원하실 계획이 계시면 상반기에 좀 지원해 주시면 농업인들이 영농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제 개인의 의견이 아닌 여러 노동인들의 의견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아님이 오시고 3년간 지금 올해 3년차가 되는데요. 노무민수당을 그때 포항시에서 최초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은 한 36억 원을 세워서 어려운 조건을 어제 월요일 날부터 14일부터 한 달 동안 지금 각 농민공사원들로 지금 접수를 해서 각 가구당 20만 원씩 노무민수당을 연금으로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공감이 가는 부분입니다. 사실 이 쿠폰 사용이 이제 농자재를 구입을 하거나 이런 곳에 써야 되는데 지금 7월이면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저도 좀 얼마 안 됐지만 좀 살펴보니 금계산에다가 이거를 좀 다 수정을 해가지고 세워서 일찍 줬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그런 것들이 좀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추경에 좀 부족한 비용을 같이 세우다 보니까 그 앞에 7월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담당자 사무관하고 좀 얘기를 했지만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수요 파악이라든가 이런 걸 정확하게 해서 공민산에 이런 다 세워서 연초에 계속 빨리 지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개선하겠습니다. 장군면의 오범수라고 합니다. 시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균형 발전에 대해서 많은 좋은 말씀 주셨는데 균형 발전은 수도권과 지방만의 문제가 아니고 면 지역에 대한 저희가 좀 시기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동지역과 면 지역 간의 균형 발전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외부에서 동지역들 얘기할 때 행복도시라고 얘기합니다. 면 지역은 어떤 도시일까 생각해보고 저희는 많은 인프라들이 부족하고 불평감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시민들은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면 지역 학생들이 입학생이 3명밖에 안 되는 그런 현실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좀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도 이변인가 복컴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장군면 복컴, 저는 복컴설립 추진위원회 위원은 아닌데요. 그렇지만 3기 발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을 했었고 저희 장군면에서는 항상 최대 관건이 복컴이었습니다. 근데 실상 보면은 저희는 이제 진행 과정에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벌써 수년이 지금 소비가 됐습니다. 근데 부지 확정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것들이 왜 이렇게 됐을까라고 하면은 부지 매입부터 해가지고 우리가 복컴을 설립하는 데 있어서의 방법론에 문제가 좀 있었던 건 아닌가. 개인들과 직접 계약을 해야 되는 어려움, 그런 것들이 수시로 변동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 그런 것들 큰 뇌관을 그냥 두고 우리가 이런 것들 추진해 왔고 그런 것들이 아니나 다를까 과정 속에서 발생함으로 인해서 장군면 복컴이 부지 선정조차도 못하고 있는 현실에 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최근에 정말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최적의 위치는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두 곳의 후보지를 선정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 과정 속에서 말씀을 들어보면은 부지 계약이라는 거를 서둘러야 되는데 계약금조차도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여력이 될지 모르겠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과연 우리가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그 주민들이 불편을 감수하고 기다려온 결과가 부지 매입을 위한 계약금도 확보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 놓여야 되는지 의구심이 들고 한 가지입니다. 의구심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아까 균형발전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유튜브로 우리 지방시내위원장님 취임사를 보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균형발전이라는 거는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수도권 주민들과 같이 나눠야 될 문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 제가 들었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균형발전에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겠지만 면 지역만의 고민으로 끝나면 되지 않는다. 동지역과 함께 논의하고 함께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된다는 게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세종시에서는
농농상생발전위원회라는 그 단체가 있습니다. 시장님이 위원장으로 되 계십니다. 제가 저희 장군면은 지금 3기 부위원장 제가 했지만은 4기 발전위원회 구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행정여건 변화에 따라서 발전위원회의 필요성이 없다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그 이후로 구성하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농농상생발전위원회가 활성화돼야지 저희가 동과 면 지역들이 상생하면서 면 지역들의 이런 부족한 인프라라든지 이런 여건들을 개선해 갈 수 있는데 실상 지금 구성된 지는 꽤 오래됐습니다.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균형발전 지원 조례에 따라서 저희가 구성 기준을 구성 근거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회의를 개최한 바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러한 단체들을 운영할 것인가? 필요성은 인정해서 조례로 만들었는데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과연 운영하지 않는 것들이 주민들에 대한 무관심으로 비춰지지는 않을까 우려의 표시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농농상생발전위원회 시장님께서 위원장으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역할이 현재는 크게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먼저 위원회를 갖고 주민들의 의견을 들음으로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우리가 더 나은 의견, 발전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되고 그래서 좀 활성화시켜줬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내년부터는 세종하고 공주 BRT가 운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년 늦어도 후년에는 서울세종 국도가 개통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6번 국도가 지금 BRT가 운행됨으로 인해서 전용차로 2개 차선이 지금 전용차로 지금 뺏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현재도 지금 저희가 출퇴근 시간에 교통 체증이 참 심각합니다. 심각한데 고속도로 개통과 전용차로 2개 차로를 뺏김으로 인해서 정체는 이제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는데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순간에 우리가 대책을 마련하자면 너무 늦은 것 같습니다. 사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그에 대한 대책은 이미 시민들한테 공론화가 됐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중요한 말씀하셨는데요. 국방의 복권 문제는 아주 지금 갈 때마다 나오는 얘기예요. 저는 요즘에 군주가 학교 차이로 서로 있으면서요. 군지 문제도 표 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장기적으로 볼 때 얼마나 좋은 일을 결정해야 되고 우리가 결정되면 예산은 지금 우리 시에서도 예산이지만 그래서 동작도 많은 데 있어요. 동작 기업은 그런데 우선적으로 시민이 쓰는 기업을 하지 않아가지고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좀 생각하고 있는 문제니까 좀 기도해 보시고 같이 참여하시고 농농상생발전위원회라고 소농상생발전위원회를 말씀하셨는데 우선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은 이 조례가 세종시 균형발전 지원조례에 의해서 소농상생발전위원회라는 걸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와 농촌 간의 어떤 균형 발전을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19년도에 개정을 하면서 이 위원회가 됐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보니까 그동안 운영 실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왜 이렇게 안 되는지 보니 위원회의 어떤 기능이나 조례상에 읍면동 간의 대립이 있거나 해결되지 않는 사항이 있을 때 또는 읍면동 발전위원회 시민 자문사항에서 중요한 사항으로서 전체적으로 회의를 할 필요가 있을 때 이거를 위원회 열릴 때 있는 조례 규정이 있는데 아마 그런 사항이 없다는 이유로 그동안 한 번도 개최를 안 한 것 같습니다. 이 위원회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님 위원장, 부위원장 경제부시장 그리고 각 읍면동의 발전위원회 위원장과 이렇게 해서 24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동안에는 이제 이거를 소극적으로 운영을 안 했다가 올해부터는 운영을 하려고 사실은 회의 수당이라든가 예산도 처음으로 올해 반영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신 말씀처럼 노는 같이 논의하고 할 부분이 있는지 그런 적극 검토를 해서 하반기에는
한번 시간을 모시고 개최를 하는 거는 그 의미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저도 오늘 상생발전위원회 위원장이라고 오늘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회의를 한 번도 안 하시려고 했는데 다만 이게 새롭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지하게 논의하죠. 그리고 마지막에 비하지도록 교통부장 참여입니다. 지금 세종 공주 BRT 공사가 최근에 5월달에 착공이 됐습니다. 그리고 다만 이제 그 1차선 공사로 인해서 여전히 이제 공조 혼자로 노력되고요. 또 장기적으로 볼 때는 아까 그 선생님 말씀처럼 시도 이제 혼자로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도 이제 세종 공주 간에 지금 국지도 96%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청과 협의를 해서 저희들 인식을 하고 다른 대안을 좀 준비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지금 뭐라는 말씀이에요. 또 많으시네. 지역별 형평성을 고려해서 이제 부강이나 극남에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근데 제가 좀 부탁 하나 드릴게요. 제가 음면동도 많이 나오는데 맨날 고정멤버가 있어요. 똑같은 얘기 계속 대표님이 좀 똑같은 질문에 똑같은 답변이니까 그런 거 좀 빼고 새로운 거좀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금남면의 이상호입니다. 네, 금남면에는요, 행정구역은 세종시지만 후유지가 충청남도의 땅이 있습니다. 산림박물관, 금강수목원이 있는데요. 이것이 6월 30일자로 전면 폐사가 되면서 그곳에서 근무를 하던 금남면 주민들이 지금 실직된 상태이거든요. 근데 금강수목원을 세종시에서 충청남도에서 이것을 민간에 매각을 한다고 하는데 꼭 민간에 매각하기 전에 세종시와 충남도와 협력을 해서 그걸 세종시에서 새롭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생각하고 계신지 아니면 그거를 앞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것도 여러 번 말씀드린 사항인데 세종시에 있는 휴양림에도 불구하고 소유권은 충청남도가 가지고 있어요. 충청남도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제 도에서 거기를 휴양림 폐쇄하고 청약을 옮기니까 그렇게 돼 있으면 그 땅을 휴양림으로 문을 닫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문을 닫는 거를 문제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도에서 어쨌든 그 땅인데 그것을 팔아야 도를 만들어서 새로운 휴양림을 만들 거 아니에요. 살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을 생겼죠. 국가가 좀 사달라. 국가가 사주기가 어렵다. 나오니까 그러면 민간한테 갈 수밖에 없다. 가장 좋은 건 우리가 사서 우리 뜻대로 쓰는 것이겠지만 그게 예산이 한 3,4천억 원 있습니다. 그러면 세종시에서 그걸 사가지고 할 수가 없는 건데 민간의 매각을 하는 것을 방식이지만 그렇다고 또 민간에 그걸 사겠다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하고 충남도지사하고 계속 협의하고 계속 거기도 하고 있는데 그걸 유용하게 쓰되 주민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가자라고 하는 것을 하고 있는데 뭐 민간이 사겠다는 사람도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좀 어렵지만 좀 시간을 좀 기다려보는 것 같습니다. 그거 보는 게 아니고 모아서 계속 하고 있는 네, 부강면 군 부강면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연서면 공기에서 아버지랑 같이 소를 키우다가 여기 연동면 공지위에 8년 전에 내려와서 소를 한번 키우거든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처음에 내려와서 이 문제를 제가 얘기했는데 상수도가 안 들어와가지고 지하수도 못 먹는 분이더라고요. 제가
공사도 몇 번 하다 건데 그래서 물을 이렇게 하다 보면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저희 축산농가 이동농가하고 일반 산림집 5집이 있어요. 근데 그들이 동네하고 애들한테 조금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동네는 요번에 상수가 들어왔는데 요번에 저희 쪽으로 배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니까 예산이 없어서 그랬다고 제가 말을 들었는데 이 문제 좀 해결 좀 해주십시오. 이게 사람이 술을 먹어야 살지 않습니까? 그냥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디라고요? 연동면 문주길이요, 문주리. 줄이. 예. 줄이에 상수도가 안 들어간다는 말씀이세요? 예. 지금 수도가 저기 안 들어와가지고 많이 배로상이 지하수로 가는 상수도 있어요? 예, 지하수도 제가 수건을 뒀는데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지하수. 물 자체가 이게 이제 깨끗한 물이 아니다 보니까 이 방법이 없습니다. 상수도 올라가요. 네, 아저씨가 살펴볼게요. 안녕하십니까. 저 부강면 분회장 이은혜입니다. 저희 연동에서 부강 들어가는 초입에 또 청주에서 들어오는 초입에 보면 부강 제일주유소라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개인 간에 지금 땅 주인하고 세입자하고 관계가 있어서 조금 문제가 있어서 지금 주유소 그 부분에 너무 흉물스러워서 부강 시민들이, 부강 연민들이 많이 우려하고 있어요. 그 옆에 식당도 있는데 그 옆에 웅덩이도 있고 해서 그 옆에 식당에서 이제 나오다가 발을 헛디디면 웅덩이에 빠질 수 있는 위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최소한의 시에서라든지 저희 가림막을 좀 설치를 해주시면 저희 구간에 들어오는 초입이기 때문에 너무 보기가 싫어요. 그러니까 지나가다 시장님 지나가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 흉물스럽고 막 이게 정말 너무 지저분해요. 제가 말을 구성없이 해드리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시 차원에서 가림막 설치라든지 조금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누가 위원장 만나요? 사업 앞에서 시에 보고하고 조사를 해서 네, 여기 무더위에 세종시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애쓰시는 시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연동면 흥암리에 사는 김헌민이라고 합니다. 저희 면의 문제만이 아니고 여기에 있는 5개면 전체, 세종시 전체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각 마을이나 면에 보면 영농 폐기물 수집장이 있습니다. 현재 그 수거 대상이 밭에서 나오는 비닐 정도로 한정이 되고 또 하우스나 이런 포토 또 모짜리 상토를 하고 난 그 깨진 그런 재료 같은 것은 수거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보면 옆에 그 방치가 됨으로써 주변 환경이 상당히 어지럽게 되어 있습니다. 그 수거되지 않는 농사를 짓고 난 그 폐기물 농자재도 좀 수거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 동네 925번지에 한국복합물류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에서 지금 현재 그 회사 자체에 차폐 녹지 공간이라는 곳을 만들어 놨는데 그 차폐 녹지 공간은 회사와 동네 주민 간에 서로의 그 프라이버시를 침범하지 않는 선에서 회사 자체에서 만들어 놓은 것인데 그곳에 한국복합물류라는 회사에서 이익만을 추구하기 위해서 주민들한테 단 한마디의 상의도 없이 한 20여 년 가까이 된 그 수령이 큰 나무를 전부 다 벌목을 함으로써 현재 그 회사와 주민 간에 상당히 지금 관계가 서먹해지고 벌송사나운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는 지금 과정입니다. 그 문제를 좀 일단은 그 차폐 녹지 공간에 베어진 벌목을 원상복구를 한 다음에 그 태양광 사업을 추진을 하는 걸로 좀 많은 그 시장님께서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까?
파악하고 연속 연장 파악하고 연장 어떻습니까? 그 얘기 들으셨어요? 파악하고 있으면 벌목을 보통 안 되거든요. 저희가 파악한 바는 저희 2023년도에 그 태양광 발전 허가가 나서 그 허가가 난 다음에 사업 시행자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5월달에 그 사업 시행자가 그 벌목을 시행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주민분들이 이제 그 반대 의사를 표명하시면서 지금 반발을 하고 계신 상황인데요. 우선적으로 그 도시과 개발행위 허가하고 지금 소통하면서 그 태양광 사업자와 최선으로 좀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고 그거 외에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사가 나올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권익위원회 그 조사 결과에 따라서도 그 사업 추진에 대한 그것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이미 우리 현장은 잘 알고 권익위원회 이것을 조사 나온다고 생각하고 그럼 영역 폐기물 조사하는 거 있잖아요. 현장에 좀 신경 쓸 때 공시까지 요구하고 그래서 지난 시기에 어려운 걸 실제 요구하시는 영역 폐기물만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금강면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원장님이라고 합니다. 안전에 대해서 시간이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부장님이나 공무원분들께서 반갑고 안전에 많이 쓰고 계신 건 아닌데 이게 이제 연단이다 보니까 도로가 제대로 평대로 나 있는 게 아니고 농로가 들어있는데 이 주변에 난개발로 인해서 그 도로가 갑자기 경사가 어떤 게 45도 말고 경사가 살린다든지 난개발로 인해서 그 단지 개발 단지로 진입하는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구기지 도로를 가로막고 석축을 쌓아서 지대를 높인다든지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또 이제 면단위 같은 경우는 연세 드신 어르신들 운전자가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작년부터 민원을 몇 년 전부터 냈는데 작년에 해결이 안 됐어요. 안 된 상태에서 올해 봄에 대형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께서 많이 다치셔가지고 병원에 올해 입원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이제 경사를 주니까 배수가 잘 안 되고 집 수정이 15m 간격으로 2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배수로로 집 수정으로 물이 배수가 안 되고 근데 도로를 흐르니까 겨울에는 눈이 오면 얼어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름에는 이끼가 끼니까 물이 흘러서 어르신들이 지나가시다가 미끄러져서 넘어지셨다는 것도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그 진입하는 그 개발행위 단지 안이 좌회전도 안 되고 우회전도 안 됩니다. 직진만 되다 보니까 교차로에서 이렇게 딱 만날 때 서로가 차량이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저 같은 경우도 운전을 오래 했는데도 갑자기 차가 나타나면 너무 깜짝 놀래요. 근데 이제 그 지점이 또 어떤 지점이냐면 바로 그 앞에 유수지가 있어요. 근데 그 유수지 요즘은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농사 짓는 분들이 없어서 유수지 깊이가 몇 미터 한 4, 5m 돼요. 그러면 만약에 만났을 때 한 사람이 운전이 미숙해서 실수를 하게 되면 브레이크를 밟는다는 게 엑셀레이터를 밟는 경우가 있었어요. 진짜로. 그렇게 되면 또 추락할 수도 있는 위험이 있고 그래서 이게 난개발을 해서 오래된 지역에 대해서는 이게 또 그 당시는 10년 전 막 이렇다 보니까 허가를 내줬다 하더라도 이제 현재 상태에서는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안전하게 지금 준공이나 이런 걸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면단이니까 산이 많아요. 그러면 이제 산사태가 많이 일어나고 여름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민원을 막 5년 이상이 지나도 그게 해결이 안 돼서 그 불안해가지고 그쪽 근처에 가지도 못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안전에 대해서 좀 신경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을 시에서 참 연장 아니죠. 끝나면 오늘 새로 연장 하셨지. 인산 일어나봐요. 자, 우리 금남 연장이고 막 유명한 우리 인산 연장이고 박수 한번 쳐주세요.
원장이 그 원장님 아까 저분 가서 현장을 보세요. 지금 이 사람 갖고는 이해할 수가 없잖아. 상황 파악하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많은 섞을 얘기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북한면의 생활부장님도 최경 회장께서 신경 쓰시고 면에서 할 수 없으면 그때 시에서 보거라. 면에서 할 일 같은 건 여기 시에서 할 일이 내가 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해를 시간이다. 이게 또 네, 말씀하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장군면에 거주하고 있는 김인숙입니다. 네, 우리가 아까 말씀하실 때에 설명을 하신 게 저출생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저출생 못지않게 고령화 사회가 지금 심각한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고령화 사회가 25년도에서 고령화로 정말 진입을 해서 10명 중에 2명은 노인으로 우리나라의 인구가 그렇게 분포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다행스럽게 세종은 아직은 거기까지는 들어가지 않고 고령사에 진입해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은. 그래서 세종시를 젊은 도시라고는 하지만 우리 세종시가 언제까지 그대로 유지하고 갈 것인가 하는 것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또한 이제 여기가 연동면인데 제가 세종에서 전체적으로 보니까 연동면에 노인들이 제일 많은 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분포도가. 근데 이 노인들이 아이들을 안 낳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노인이 케어 본인 스스로가 모든 것을 마무리까지 해야 될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호스피스에 관련된 거를 함께 고민을 하면서 마지막을 편안하게 모실 수 있도록 하는 것, 스스로가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여건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져보는데 사실 전국에서 봤을 때 호스피스 병원이 없는 곳이 세종시 한 군데입니다. 그래서 세종시의 호스피스 병원을 건립을 해서 노인들이 마지막에 편안하게 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그것이 안 된다라면 병동이라도 만들어서 잘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 또 그것도 안 된다라면 가정에서의 그 호스피스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를 활성화시켜서 가정 내에서라도 제대로 된 혜택을 좀 받고 편안하게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여건을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말 아주 중요하고 좀 해야 되는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건 저희들이 내년도 이후로 중점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장.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보건복지국장 이영웅입니다. 방금 전에 이제 주인분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 시는 17개 시도 중에서 가장 젊은 도시는 맞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17개 시도 중에서 가장 낮은 10% 조금 넘는 수준이거든요. 다만 이제 동지역과 다르게 읍면 지역은 고령화가 상당히 많이 진행을 하면서 말씀하신 호스피스 문제는 굉장히 사실 발등에 떨어진 불이 같습니다. 사실 호스피스 병동의 문제는 우리 시에서 이 병동을 설치할 수 있는 병원이 세종 충남대 병원이 유일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세종 충남대 병원하고 좀 협의를 그동안 계속 해오고는 있었는데 이게 이제 여러 가지 갖춰야 될 그 의사와 또 간호사와 또 병동을 항상 또 비워둬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어서 세종 충남대 병원의 이제 수지 문제하고도 좀 관련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세종 충남대 병원하고도 앞으로 계속 좀 협의를 해서 호스피스 병동이 좀 빨리 설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3월이면 저희가 이제 통합 돌봄이라고 해서 새로운 제도가 시행됩니다. 가능하면 이제 그 어르신분께서 요양기관이나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 가시지 않고 살정돼서 계속해서 살면서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내년부터 이제 새로 시행되는데요. 저희가 이 부분들도 제가 좀 신경을 써서 어르신들께서 가능하면 노후를 살정돼서 사시고 또 호스피스, 가정 호스피스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좀 조성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제도를 좀 만들어
잘 들렸습니까? 잘 들렸어요? 네, 중요한 문제고, 호스피스는 인생의 치료의 문제이긴 하지만 그 전에 고령화 사회에서 안락한 노후를 말해야 되는 시간이에요. 우리 사회가 굉장히 안 좋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출생률은 똑같이 돌아가는 거 제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자살률이 어쨌든 그거는 우리가 다 같이 맞추고 나고 해결해야 되는 부분 우선적으로 검토를 하고 시간을 가면서 시간이 많이 가는데 시간 관계상 질문은 한 분만 더 받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금남면 신정철인데요. 금남면은 유서 깊은 대평장이 있습니다. 다들 아실 건데요. 지금 이제 재래시장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재래시장 활성화는 주차장 바꾸고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금남면을 보는 주차장이 2개가 있는데요. 가운데 있는 사전 있던 자리에 있는 주차장이 그게 지금 400평인데 면이 몇 개가 안 돼요. 장기적으로 하셔가지고 2층이나 지하로 할 수 있게 노력을 좀 해주시고요. 우선 장날만이라도 이면도로가 있거든요. 이면도로. 이번에 452번지 도로하고 그 다음에 교회 옆에 도로가 있는데 장날만이라도 좀 주차 방송을 유의해 주셨으면 바랍니다. 시장 그 주차장 그 요금 감면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건 알고 있고 그거를 지하로 하는지 2층으로 하는지 올리든지 해주시고 예. 그거 아니고 이제 현재 그 전까지는 예. 장날만이라도 이면도로가 있잖아요. 예. 그 용포리 451번지 도로하고 교회 옆에 도로가 이번에 새롭게 개설이 됐거든요. 장날만이라도 주차 단속을 유예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시장님 그 문제는 저기 도로공사하고 저희들하고 좀 상의를 한번 해서 답변 드리는 거예요. 저희도 계속 듣고 있는 말씀인데요. 주차장 수업을 말하달라는 분이 있고 해달라는 분이 좀 힘들어요. 다 들어서 아실 겁니다. 주차장 수업을 하지 말자. 거기에 따라서 왜 안 하냐고. 너와 그런 분명만에 빠진 또 역으로 그렇게 내가 들은 얘기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잘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이쪽에서 정정숙 씨가 예. 마지막으로 하죠. 일단 따르신 거고 신청 좀 받으십시오. 네, 진짜 마지막 한 분. 네, 한강에서 온 김희철입니다. 저희 집 마을 진로에 도로가 엉망이라고 그러는데 포장이 안 되면은 그 수리라도 해주면 좋겠습니다. 저기 연동형이죠? 예. 연장이 찾아뵙고 어딘가 가서 굉장히 조치하고 많은 도로가 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우선 제가 두 가지 좀 하겠는데요. 하나는 분홍새 목소리를 이루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계시는데 우선 그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도 계시고 대학 생활분회장님 그래서 복잡한 숙제 때문에 이루시는 겁니다. 저는 우리 시에 아까 화면에서 작년에도 숙제를 많이 해달라 이런 말씀을 본인이 하시던데 저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우리가 어려울 수도 문화적인 축제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구경을 와야 물건도 사고 식당에서 밥도 먹고 또 커피도 한잔하고 소주도 한잔하고
건 아니겠어요? 그냥 돈 없다 보니까 이 기관하면 결국 안 나십니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맞죠 여러분? 그러면 실제로 이번에 25일부터 27일까지 금토일 조치원 11운동장에서 조치원 축제를 할 때 그게 저기 조치원만의 축제가 되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107년이 되고 17년이 되나요? 그 복숭아 축제를 전국적으로 유명하고 복숭아 농사짓는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분홍 일주 오신 부담이시다. 그래서 그만큼 분위기를 띄워주는 거예요. 그 축제 때 분위기가 띄워지면 사람들이 뭔가 더 많이 나오게 되고 즐기게 되고 그럼 뭐 하나라도 더 사서 들면 우리 시장이나 그들의 경기가 더 좋아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좀 도와주시자 분위기를 좀 복숭아 축제로 완전히 물들여보자라는 의미에서 우리 팀 직원들은 다음 주부터 전부 다 그런 거 입고 다니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인가? 다음 주부터 맞죠? 우리 그 주관하는 국장이 우리 도로 국장이신데 벌써 이렇게 분홍대 입고 나오셨지 않습니까? 국장님이. 여러분께서 그렇게 좀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18일 날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해수부를 부산으로 이전하는 데 대해서 충청민들이 세계 시민만이 아니에요. 충청, 대전, 충남 충청민들이 전부 와서 그건 부당하다라고 집회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래도 공무원들이 반대를 하거나 공무원들이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하신 게 보면 직원들이 직접 거기에 반응하거나 그러지 마세요. 그렇지만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도와줘야 됩니다. 우리 면민들이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공무원들을 바라보지 마시고 그런 때 우리 시민의 힘도 보여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니까 여러분들이 좀 어려울 수도 있고 바로 세종시에서 하는데 세종시 시민들이 그래도 많아야 못 참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맞습니까? 이대국의 박수 한번 크게 하겠습니다. 우리 힘으로 만들어 나가야지 남이 만들어줄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네. 남이 만들어줄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만들어야 되고 우리가 일어서야 되고 우리가 만들어야지 우리 것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빼앗겨요. 빼앗기고 나서 누구를 원망하고 서로 탓하고 네가 그랬니 내가 그랬니 따져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께서 우리 지역을 많이 협조해 주시고 복숭아 축제나 그리고 사실 제가 가까울 게 많아요. 우리 지역의 읍면까지도 좀 경기로 활성화하려고 비축제라든가 정원도시 방향이라든가 하려면 참 의회에서 예산을 깎아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마음껏 좀 경기도 활성화시키고 장사도 되게 하고 그 정원박람회 같은 건 아까 화해 그 정원 아카데미에 화해 뭔가 이런 분들이 나오셨는데 얼마나 미안하고 가슴이 아픈지 몰라요. 그 예산을 썼더라면 전이나 이런 쪽에 있는 그 묘목하시는 분들, 조경수 하시는 분들 얼마나 좋았을까. 지금 제가 굉장히 마음이 안 나쁘게 생각합니다. 이게 정치인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정치가 우리 지역 망치를 있다고 생각하는 말, 저도 정치인의 한 사람이지만 지금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과정에서도 우리가 손을 잡고 우리가 서로 응원하고 이런 아이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시민과의 대화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늘 시민과 함께 하겠다는 말씀드리며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가십시오.